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만 국민 대변인 뉴스 인사이다 전수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국민을 괴롭히는 검찰 아무거나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또 항소한다. 국민을 2번, 3번 죽인다. 정말 맞는 말이죠. 조폭 같은 검찰, 마지막 발악입니다. 김건희 특검 앞에서 줄줄이 항명하고 있죠. 검은 넥타이를 맞춰 매고 법정에 앉아있는 모습. 이거야말로 조폭 장례식장이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검찰 도대체 지난 78년 동안 뭐 했습니까? 유우성 사건에서는 증거를 조작했고요. 김건희 사건은 덮고 뭉갰습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 기소하고 권력에 충성했죠. 정의는 없었습니다. 오직 권력, 오직 밥그릇 싸움뿐이었죠. 미국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의회가 바로 움직입니다. 자료 제출 요구, 위치 추적, 그리고 예산 삭감, 건방진 항명, 꿈도 못 꾸죠. 한국 국회 이제 정신 차려야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셨습니다. 검찰 첫 번째 개혁 대상이다. 이제 현실이 됩니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 드디어 해체됩니다. 끝이죠. 이건 민주당의 음모가 아닙니다. 바로 국민의 명령입니다. 헌법 소원, 웃기는 소리죠. 그건 자기들 밥그릇 지키려는 한낱 쇼에 불과합니다. 밥그릇은 국민이 주는 겁니다.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죠. 정치 검찰의 시대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 국민이 정의를 선택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삼가 정치 검찰의 명복을 빕니다. 수미사이다. 오늘은 정치 검찰 이제 아웃이었습니다. 네, 뉴인사 리듬 오늘도 이은혜 에디터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은혜입니다. 네, 파스텔 톤이 잘 어울리는 이은혜 에디터. 오늘 첫 소식부터 가보겠습니다. 네. 드디어 검찰청이 폐지됩니다. 네, 내년 10월 2일입니다. 검찰청 78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네. 이제 행정안전부 산하의 중대범죄수사청,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을 신설하게 되는데요. 네. 이 개정안이 내년 10월 1일에 공포되고요. 그 다음 날 10월 2일이면 검찰청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어제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검찰의 기소권 남용 거듭 비판했는데요. 영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증인의 태도입니까? 법원에서 판사들 재판할 때 증인이 안 나올 때 불출석 사유서 안 내고 이렇게 의견서 내면 옳다거니 하고 그거 들어줍니까? 국회는 무시합니까? 결과적으로 오늘 청문회는 붕어빵 청문회가 됩니다. 15일 날 현장 검증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한다. 누구와 어떤 연락을 했는지, 누구와 어떤 모의를 했는지 낱낱이 밝혀져야 합니다. 꼴리는 게 없으면 나왔어야죠. 노골적으로 한마디로 재판에 개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는 입법부에 의한 내란이라고 봅니다.
혹시 무죄일 수도 있는데 무혐의일 수도 있는데 하면 기소하지 말아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검찰은 뭐 그 반대로 지금까지 운영돼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도 마음대로. 네. 마음에 안 들면은 혹시 죄가 있을 가능성이 조금 있다 싶으면 기소해가지고 고통 주고 네. 또 자기 편이면은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고. 하여튼 이 기준이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예, 검사들이 대도 않는 거 기소해가지고 무죄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면책하려고 상고하고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고통 주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걸 왜 이렇게 방치합니까? 공소심의위원회가 있고 또 상고심의위원회가 있지만 내부 인사로만 지금 돼 있어 갖고 기계적인 항소나 상고를 그냥 방치했거든요. 이 부분을 갖다 규정을 좀 고칠 예정입니다. 네, 그 이재명 대통령 되지도 않는 거 기소한다 작심 비판을 했는데 검사들 이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 굉장히 집단 반발을 했습니다. 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 40명 전원이 원대 복귀, 즉 검찰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성명을 냈습니다. 정부조직법이 통과된 뒤에 나온 검사들의 첫 집단 행동입니다. 검사들은 어제 오전에 파견 검사들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으로 민중기 특검에 전달을 했는데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검사들은 최근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된 상황이라면서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금지 지침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파견 검사들이 직접 수사와 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담당하는 게 옳은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수사와 공소유지를 모두 가진 검찰청 기능을 수사 맡는 중수청 또 기소 맡는 공소청 이렇게 분리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김건희 특검이 지금 김건희며 한학자며 권성동이며 여러 구속 기소하는 성과를 냈는데 수사를 한 본인들이 공소유지를 못하게 되니까 현재 특검의 업무와 법이 모순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결국에는 이 검찰청 폐지 여파가 미치는데 이제 복귀 요청을 했잖아요. 네. 이게 단순히 김건희 특검뿐만이 아니라 바로 민중기 특검 입장도 요구를 했다죠. 네, 입장문에서 검사들이 특별 검사께서 직접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 검사들의 역할과 직접 수사 공소 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해 달라라면서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을 마무리한 뒤 파견 검사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도 해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검찰청 내년 10월에야 폐지되는 거잖아요. 네. 특검 수사는 올해 안에 종료가 되는 네. 거고요. 지금 김건희 뇌물죄며 뭐 여러 가지 수사가 많이 남아 있는 상황에 그렇죠. 또 재판도 이제야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중단하고 복귀한다? 이거 지금 본인들이 무슨 자원봉사 나온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죠. 왜 본인들이 복귀를 직접 뭐 한 해 만에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공무원들이 정당한 지시를 불이행하고 집단 행동하는 걸로 보이는데 이래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하기 싫으면 본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사회적 지위도 내려놓고 징계도 받고 파면 당해서 자연인으로 돌아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결국에는 민중기 특검의 입장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뭐 일단은 공감을 좀 표하면서 토라진 사람들을 다독이는 네. 그런 느낌을 좀 보였습니다. 민중기 특검의 김형근 특검보가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브리핑에서 검사들이 매우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사실이고 심정적으로 이해할 만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특검의 경우 성공적 공소유지를 위해 수사검사들이 기소와 공소유지를 관여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뭐 처음부터 이 사건 잘 맡아서 내용을 아는 검사들이 재판까지 이어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강조를 한 건데요. 이게 검찰청을 없애는 정부 조직법과 모순은 되지만 중대 수사라는 점을 좀 강조해서 접점을 모색하려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또 집단 복귀 움직임에 대해서 수사 도중 복귀 의사가 전달된 적은 없다라면서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 흔들림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 수사에 차질 없게 하겠다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네, 결국에는 민중기 특검 달래기에 들어갔지만 검사들 굉장히 좀 집단 항명, 분노하고 있는 모습인데
앞으로 이게 단순히 김건희 특검팀에서 끝나지 않고 다른 곳까지 영향을 미칠까 봐 우려가 좀 있습니다. 네,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게 아마 그 지점일 것 같습니다. 일단 김건희 특검팀도 워낙 양도 방대하고 중대한 임무를 맡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최근에 수사기한 30일 연장한 상황이고 이렇게 좀 수사에 박차를 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김건희를 재판에 넘기기는 했지만 아직 윤석열과 대면 조사도 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네. 통일교 국민의힘 집단 가입 의혹, 또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매관 매직 의혹 이렇게 수사도 정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검사들 입장문을 보면요.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파견 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해 폭증하고 있는 민생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 조치를 해달라. 요건데 마치 이 김건희 특검 수사 때문에 국민을 위한 민생사건에 본인들이 뭐 수사를 못하고 있다, 그렇죠.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런 식이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결국엔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 민생 운운하면서 변명이 굉장히 좀 가증스러운데 그 복귀 요청한다고 모두 복귀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공무원이잖아요. 파견 해제 이런 식의 인사 명령이 있어야 복귀가 가능합니다. 네. 즉 그 뭐 박하사탕처럼 나 돌아갈래 한다고 뭐 돌아갈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그렇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대놓고 항명하고 있는 인간들을 붙잡아 놓는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수사를 제대로 할지 요게 정말 좀 걱정이 큰 겁니다. 네. 그리고 특검 내에서 원래도 검사들 반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소식들 계속 전해져 왔었는데 이게 입장문으로 공식적으로 수면 위에 떠오른 거잖아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이 총대를 메고 선봉에 나선 거고 네. 뒤이어서 뭐 내란 특검이나 최상병 특검까지도 반발이 좀 2차례, 3차례로 이어지는 게 아닐까 그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최근에 파견 검사 증원하는 법안도 통과가 됐는데 이런 식으로 반발이 계속 이어지면 파견 검사 늘리는 것도 현실화 될 수 있을지 또 같이 의문이 제기됩니다. 세상이 바뀌어도 이렇게 뿌리까지 썩어 빠진 정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특권의식, 엘리트의식으로 점철된 이 사람들 좀 제대로 이번 기회에 단도리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본인들이 대한민국 움직이는 집단이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 좀 확실하게 단도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는 집단 항명 행위고 공무원의 기본 자세 위반이기 때문에 징계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너무 당연하다. 그게 좀 보입니다. 우리 뭐 김건희 특검뿐만 아니라 또 속썩이고 있는 한 명의 인물이 있죠. 바로 조희대. 이 소식 뭡니까? 네, 어제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고 조희대 청문회는 조희대가 없다.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요. 네.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규명하기 위한 조희대 청문회가 어제 법사위에서 개최됐습니다. 조희대뿐 아니라 뭐 대법관들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 지규현 판사 또 주요 증인으로 원래 불러들었는데 네. 모두 불출석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를 무시한 거다라면서 다음 달 15일 대법원에서 현장 국정감사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 검은색 근조 리본까지 달고 와가지고는 이번 청문회 개최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다라고 맞섰습니다. 네. 청문회 주요 발언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이게 지금 증인의 태도입니까? 법원에서 판사들 재판할 때 증인이 안 나올 때 불출석 사유서 안 내고 이렇게 의견서 내면 옳다거니 하고 그거 들어줍니까? 국회는 무시합니까? 결과적으로 오늘 청문회는 붕어빵 청문회가 됩니다. 15일 날 현장 검증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한다. 누구와 어떤 연락을 했는지, 누구와 어떤 모의를 했는지 낱낱이 밝혀져야 합니다. 꼴리는 게 없으면 나왔어야죠. 노골적으로 한마디로 재판에 개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는 입법부에 의한 내란이라고 봅니다. 근데 왜 이런 비극이 시작되었느냐? 여러분들이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생긴 거예요. 어떤 특정한 국회의원의 근거 없는 주장을 면피해주기 위해 가지고 국회 법사위가 이런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 이게 정말 상식적인 일입니까? 네, 지기현. 수상한 폰 교체 논란이 또 일었습니다. 네, 어제 감사 결과가 먼저 밝혀졌는데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로서는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
제 식구 감싸기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지난 5월이죠. 윤석열 내란 사건 담당하는 지기현 부장판사가 룸사롱에서 술 접대 받았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판사가 룸사롱 실내에서 지인, 일행 2명과 함께 찍은 사진도 공개되고 룸살롱 내부 사진도 공개됐는데요. 지기현 본인은 삼겹살에 소맥을 사주는 사람도 없다라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아마 그날 많은 분들 삼겹살에 소맥 드셨을 것 같은데요. 네, 저도요. 네, 저도요. 이에 대해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조사에 착수를 했고요. 넉 달 만인 어제 감사 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대법원은 사진 속 일행 2명이 모두 변호사인데 최근 10년간 지 부장판사가 이들이 선임한 사건은 처리한 적이 없다. 그리고 지부장 판사가 있을 때 여성 종업원이 동석한 적도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어서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대신 단서를 좀 붙였는데요. 현재 진행 중인 공수처 조사 결과를 기다려서 향후에 비위점이 드러나면 징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검사들 때문에 우리 국민들 다 뒷목 잡고 계신데 이렇게 대법원까지도 자정 능력이 없는 개혁의 대상인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저렇게 접대를 받는 사람이 판사 자리에 앉아서 판결을 하고 있다는 게 바로 대한민국에 실시간 벌어지고 있는 비극 그 맞습니다. 자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수치스럽습니다. 밤의 황제라는 별명까지 좀 붙여주고 싶은데 결국에는 공수처 수사가 굉장히 좀 중요해지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이와 함께 즉각 반발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해당 의혹 제보받은 이 민주당 당직자가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네. 접대 의혹이 사실이다라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수년간 20여 차례 수백만 원이 드는 유흥주점 접대가 있었다고 제보자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상으로 직접 보겠습니다. 제보자는 수년간 본인이 직접 20여 차례 룸살롱 접대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수백만 원대의 비용이 드는 룸살롱 접대임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결국 제 식구 감싸기였습니다. 제보자로부터 직접 들은 진실이 이러함에도 대법원은 진실을 외면하고 사건을 축소 은폐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지기현 판사 뭔가 수상한 시점에 휴대폰 증거인멸 정황이 지금 포착됐습니다. 네,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지난 2월 4일인데요. 내란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이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한 날이었습니다. 네. 이 소식 처음 보도되고 한 50분쯤 뒤에 해당 사건 재판장이었던 지기현이 자기의 휴대폰을 교체한 겁니다. 좀 자세히 보면요. 오후 3시 23분 그동안 6년간 사용하던 삼성 갤럭시 S10 요거를 최신 모델인 S25 울트라로 교체를 했다가 네. 다시 6분 뒤에 기존의 기기로 돌아왔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또 다음 날인 5일 새벽 5시쯤에 다시 S25 울트라로 또 교체를 한 겁니다. 네. 요게 유심칩을 여기 끼웠다가 저기 끼웠다 몇 번을 교체한 걸로 보입니다. 요게 첫 번째고요. 또 석 달 뒤에 또 한 번의 휴대폰 교체가 있었는데요. 이때는 유흥업소 접대 의혹이 논란이 된 직후였습니다. 의혹 제기 이틀 뒤에 5월 16일 오후 4시 2분 S25 울트라를 샤오미 중국산이죠. 네. 레드미 노트 14로 교체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또 5분 뒤에는 다시 기존의 기기로 바꿨다가 또 이틀 뒤에 5월 18일 또다시 샤오미 휴대전화로 최종 교체를 한 게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숨기는 자가 뭐다? 범인이다. 범인이다. 지금 사법부가 지기현 이렇게 의혹에 대해서 지지부진하게 질질 감사를 끄는 와중에 지기현은 핸드폰을 바꿔가면서 이 온갖 증거를 인멸한 게 아니냐라고 보여집니다. 아니 7번이나 바꾼 거는 이거는 저도 이제 변호사 활동하면서 본인이 범죄자 아니면 이렇게까지 안 바꿔요. 짧은 시간에. 그쵸. 나는 범죄자다 인증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오히려 소리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우리 법을 모르는 일반 국민이 봐도 이상하죠. 이상하고 구린데요. 관련해서 김용민 법사위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지기현 재판장 판사의 이 과거 휴대폰을 교체했던 것을 보면은 좋은 휴대폰 오래 썼으니까 한 번 교체할 수 있다 치지만 그 다음에 왜 3개월 만에 급하게 하니까 좋은 휴대폰 못 교체했겠죠. 이렇게 가격 싼 거 당장 급하게 이거 증거인멸 아닙니까? 누가 봐도 증거인멸입니다. 모든 국민은 이것을 증거인멸이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일반 국민이 이렇게 휴대폰 교체했다
이렇게 싼 휴대폰으로 교체했다라고 하면 바로 증거인멸 압수수색 들어갑니다. 공수처는 이 사건 수사하고 있다고 하니 오늘 당장 압수수색하십시오. 아마 집에 S25 이거 비싸서 버리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빨리 압수수색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니 저희가 현장 국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대통령도 탄핵시키는 대한민국 아닙니까? 뭔 놈의 판사 징계 하나가 이렇게 힘드나요? 진짜요. 그리고 정말 저 바로 오늘이라도 당장 압수수색해서 관련한 증거 낱낱이 좀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예. 언제까지 주기원을 보고 있어야 될지. 이쯤 되면은 우리나라 최고 존엄은 판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썩을 대로 썩은 이제 사법부 개혁 필요성을 바로 우리한테 인식시켜주는 사건이 아닌가 싶은데 또 속 터지게 하는 사람 하나 더 있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네, 어제 재판이 있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윤석열과 마찬가지로 재판부가 중계를 허가하면서 법정에 앉은 한덕수 모습 공개됐는데요. 네. 출석 장면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마음으로 첫 재판 오셨는지 내란을 막을 헌법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이 부분 어떻게 소명할 생각이세요? 계엄 관련 문건은 전혀 받지 않았다 입장 그대로신가요? 새 계엄 선포문 지시 폐기 피고인 한덕수 사건의 공판 개정에 앞서 재판부는 사안의 국가적, 사회적 중대성에 비추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되 피고인의 사생활 비밀, 생명, 신체 안전 등 개인적인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지지 않도록 공판 개시 전에 한하여 비디오 녹화 및 사진 촬영을 허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검사는 이 사건에 관하여 재판의 중계를 신청하였고 이에 관하여 이 법원은 오늘 진행되는 제1회 공판기일 절차에 한하여 재판의 중계를 허가하면서 네, 피고인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발언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이 내란 종사 한덕수 재판 내용 소개해 주시죠. 네, 재판에서 일단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의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 부여하기 위해서 국무회의 소집해서 건의를 했다. 이런 내용 공소 사실을 쭉 읽어 내려갔습니다. 네. 한덕수 측은 유죄를 전제로 한 검찰 주장에 불과하다라면서 계엄 당일 계엄과 관련한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고 위증했던 그 혐의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네. 한덕수 관련해서 결정적 단서가 있죠. 계엄 국무회의 당일에 대통령실 CCTV죠. 이에 대한 증거 조사는 어제 진행되지는 않았는데요. 특검 측은 이게 군사비밀 비밀로 해당하기 때문에 네네. 이걸 공개 재판에서 다룰 수 있도록 기밀 해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래서 검찰이 재판에서 CCTV 공개를 얘기하니까 그때 한덕수 눈빛이 레이저를 쏘더라고요. 굉장히 좀 결정적인 증거가 아니었나 싶긴 합니다. 움찔했나 보네요. 네, 이제 지켜보도록 하고요. 또, 뭐, 진종호 의원, 뭔가, 민주당도 문제 있다 하면서 터트린 게 있다고 해요. 맞습니다. 아주 불미스러운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통일교와 신천지 유착 때문에 본인들이 궁지에 몰려서 뭔가 반격의 카드를 쓰려고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민주당 소속의 김경 서울시 의원이 종교단체 신도 3,000명을 동원해서 내년 서울시장 경선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밀어주려 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네. 국민의힘 진종호 의원 기자회견에서 김 씨 측이 한 명당 1,000원씩 6개월 동안 당비를 대신 내주기로 했다고 약속을 했고 자발적으로 가입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명단은 수기로 작성했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기자회견 장면으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저희 의원실에 제보된 녹취록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모 위원장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명의 개인정보를 확보해서 이를 2026년 민주당 경선에 활용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실 직원과의 대화 내용이며 종교신도 3,000명 명단 확보를 하고 그들을 권리당원으로 만들기 위해 6개월 동안 당비를 대납하겠다며 제보자를 회유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엑셀 형태로 확보한 명단을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한 것처럼
조작하기 위해 수기로 작업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쯤 되면 저는 진종호 의원한테 좀 묻고 싶어요. 당신 사실이 아니면 직을 걸겠냐고. 그렇죠. 도대체 무슨 자신감과 배짱으로 저런 음모론을 꾸미는 건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도 여기에 아싸 하면서 올라탄 분위기인데요. 고무됐죠. 지금 뭔가 네. 한 건 잡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뭔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라는 말이 있듯이 아니 거기는 통일교 신천지 정당 아닙니까? 그럼요. 통일교 이쯤 되면 통일교 신천지 사이비 이단 정당의 반격이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이 특정 종교와 정당이 유착한 경천 동지할 일이 벌어졌다. 김민석 총리는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히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라고 국민의힘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참 웃기는 게 본인들은 신천지에 통일교회, 사랑교회, 빤스 목사까지 수십만 명 동원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폭로 내용이 물론 제대로 확인이 돼서 문제가 있었다면 처벌도 받을 필요는 있겠지만 그런데 국민의힘이 무슨 자격으로 감히 경천동지 내 사퇴 내 이렇게 운운하는 건지 묻고 싶고요. 또 김민석이 사퇴하면 그러면 너네 송원석은 뭐 할 거고 장동영은 뭐 할 거냐 이런 질문도 좀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3,000명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아니 3,000명 가지고 그렇죠. 뭐가 뭘 하냐. 숫자도 안 되는데. 지들은 십수만 명씩 해놓고는 통일교만 해도 11만 명이죠. 그렇죠. 신천지도 한 10만 명 호준표가 제기했고. 네. 그래서 요런 사실 미미하다고 할 수 있는 이 3,000명 가지고 이렇게까지 꼬투리 잡는 거는 결국은 전형적인 물타기 시도다 이렇게밖에 그렇죠.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또 말 그대로 시도라는 거에 우리가 초점을 잡아야 되거든요. 이거는 직접 했다는 게 아니라 시도예요. 근데 각종 언론에서는 이 시도라는 단어가 좀 빠져 있는데 직접 했다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이건 시도이고 이 시도 자체도 얘네가 그냥 물타기용으로서 정말 직을 걸고서 진종호 의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 굉장히 빠르게 대응했죠. 네, 먼저 녹취의 주인공 김경시 의원이 곧장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진종호 의원이 정상적인 민원 상담을 불법 경선 개입인 것처럼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조작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해당 녹취가 이게 또 종교단체도 아니었어요. 네. 8월 4일 서울시 사격연맹 장정희 부회장과의 간담회 당시 대화였다고 합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장 부회장이 먼저 내가 관리하는 회원이 3,000명이다. 내년 선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김경 의원이 당원 가입 방법과 절차를 안내했을 뿐이다. 이런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대한사격연맹 장정희 부회장과의 면담을 종교단체와의 만남으로 둔갑시켜서 정치 공격의 도구로 악용했다. 진종호 의원의 악의적 조작과 명예훼손에 강력 대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도 좀 발빠르게 움직였는데요. 서울시당 차원에서 당원 자격 심사위 열어서 김경시 의원이 모집한 당원 모두 입당을 무효화하고 또 위법 사항 등이 발견되면 김 의원 관련자들 사법 처리하겠다. 그리고 최근 입당한 당원들 조사하겠다라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좀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게 이게 진종호 의원 자체가 사격의 국가대표였습니다. 이런 사람 응원한다고 우리가 밤새 그걸 봤습니다, 여러분. 네, 저희 이 사람 응원한다고 메달 딴다고 했는데 관역을 잘 맞춘 게 사격이잖아요. 이번 완전히 잘못 맞췄다 보는데 그러니까 사격의 국가대표였는데 사격연맹 부회장으로부터 지금 이 녹취를 받은 거잖아요. 이거 마치 종교단체처럼 포장하는 것도 그쵸. 완전히 사실 왜곡이고 무엇보다 실제 이루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히려 그 사격연맹 부회장이 접근을 해서 뭐 좀 지선인데 그쵸. 도와줄 수 없겠냐. 내가 좀 도와줄게라고 하면서 뭐 사람 안 필요하냐. 본인이 오히려 제안을 한 거고 민원 때문에 만나자고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마치 종교단체처럼 이런 식으로 물타기 하는 것 자체가 진짜 국민의힘답다라고 봅니다. 그럼 이게 거짓으로 밝혀지면 진종호 의원이나 이런 제보자들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저는 당연히 직을 걸고서 이렇게 거짓 뉴스로서 국민을 호도하고 전국을 흔들려는 것 자체가 직을 걸고 내려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지팔직권이라고 지팔자 지가권 결과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이러한 국민의힘 뭐 아니면 말고 질러놓고 보자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도 한마디 했죠.
네, 정청래 대표는 윤리감찰단과 서울시당에 철저한 조사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법사항 발견되면 엄중한 조치, 즉 징계하라고도 강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좀 발빠른 움직임을 놓고 또 다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켠에서는 김민석 총리와 정청래 대표가 좀 경쟁 구도에 있다 보니까 속도감 있게 정청래 대표가 좀 몰아붙이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존재합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당원 납부 방법 자체도 이게 납부를 해준다 안 된다도 실질상 안 되는 게 항상 미리 예고하는 문자를 보내고 6일날 빠져나가고요. 이것이 그 자동으로 모든 게 당원 납부가 이루어지는데 이거를 어떻게 뭐 대신 납부하거나 동원해서 할 수 있는지 그렇죠. 이게 과연 민주당 당원 납부 시스템을 알고 하는 처사인지 그냥 물타기에 불과한 그런 뭐 니네가 이러니까 우리도 이래 이러면서 하는 게 아닌가 참 한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인들이 그런 식으로 뭔가 많이 해왔었기 때문에 네. 민주당에서도 이런 식으로 가능하겠다라고 지레짐작을 한 걸 수도 있겠네요. 결국에는 먼 눈에는 뭐가 보인다 그렇게밖에 보일 수가 없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통일교 신천지 이단과 뭐 정강훈 빤스 목사라든가 소년보 모든 구구까지 다 똘똘 동원된 국민의힘 내부의 경선 그 비리는 절대 덮을 수가 없다. 맞습니다. 이걸로 덮으려고 시도하는데 뭐 손바닥으로 해를 가린다고 진실이 가려지겠습니까? 한번 수사 상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관련 내용도 뒤에 이제 진짜 보수 이제 김상국 의원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자세하게 또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오늘 뉴인사 리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이은혜 에디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